시장에서 떠오르는 종목들 놓치지 않고 원샷 원킬로 잡아드립니다. 먼저 주식시장을 뜨겁게 달군 주요 업종들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다수의 업종들의 하락이 이어졌는데요. 유일하게 빨간불을 켰던 2차전지 역시 에코프로와 포스코그룹주가 널뛰기의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반도체입니다. 2차전지의 강세 속에서 반도체주는 약세를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가 장중 7만 원이 붕괴됐고요. SK하이닉스는 영업 적자를 기록하면서 약보합. 이 밖에 반도체 소부장주 역시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건설주입니다. 서울 면적 44배에 달하는 미래도시 네옴 프로젝트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회가 한국에서 열렸죠. 건설업체가 네온 진출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지만 아쉽게도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특히 현대건설, 한미글로벌 등이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지금부터 내일장에서 상승 치트키가 될 종목들 점검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시간 이영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 영향을 준 주요 섹터들 살펴봤는데요. 내일장을 준비하면서 가장 주목한 섹터가 있으실까요? 예, 사실상 2차 전지에 대한 변동성이 지금 시장에서 가장 부각되기 때문에 2차 전지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 부분은 이제 하반부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설명드리는 코너가 있거든요. 그러면 2차 전지 섹터를 제외했을 때 가장 부각되는 섹터가 또 어디냐라고 봤을 때는 건설기계 업황을 또 빼놓을 수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윤 대통령이 최근에 우크라 방문으로 인해서 우크라 재건 사업의 이제 기반이 마련됐다라는 그런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들의 우크라 현지 방문도 본격적으로 제기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일 이제 재건 사업 참여 주제로 회의를 개최했기 때문에 관련주들의 부각세가 나타났는데 제가 이제 과거에도 계속해서 건설기계 업황을 강조드렸던 이유가 북미 인프라에 대한 수혜 그리고 우크라 재건에 대한 이슈가 접목됐을 때 가장 퍼포먼스가 가장 강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그런 과거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어제 전일까지 확인을 해보신다면은 건설기계 업황에 대한 수급 참고하시면서 이제 계속 추적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건설 기계주들은 우크라 재건 기대감은 물론 실적 전망까지 상향 조정되면서 관심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오늘장 큰 폭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하락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그 에코프로 그룹주, 포스코 그룹주로 이제 수급이 쏠리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타 섹터의 이제 수급들은 상당히 좀 부족했던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FOMC 이전에 주가에 대한 변동성도, 지수에 대한 변동성도 나타나는 상황에서 또 더욱더 소외되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전일 상승분을 다 반납하는 흐름이 나왔지만은 향후에 이제 우크라 재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원래 500조 규모에서 앞으로 장기화가 전쟁에 대한 장기화가 계속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1,000조 이상의 그 사업비가 들어간다라고 전망이 나오는 만큼 계속해서 이슈가 부각될 때마다 이 건설기계 업황 같은 경우에 또 실적이 뒷받침되는 그런 업황들을 잘 살펴보신다면은 눌림목이 공략 타점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최근 2차전지 섹터의 독주 속에서 건설기계 관련주들로 틈새를 공략해보는 것도 좋은 전략일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내일장 어떤 종목들에 주목하면 좋을지 지금부터 주요 건설기계주들을 토대로 상승 여력을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요. HD현대건설기계입니다. HD현대건설기계 오늘장 크게 하락하기는 했지만 이번 주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죠. 네,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크라 재건 이슈가 부각되면서 전일 이제 93,000원 부분에 도달을 해서 52주 신고가를 달성을 했지만 지금 현재 2차 전지 수급 쏠림 현상 때문에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는 그런 패턴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건설기계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이라는 그런 분석에 최근에 이제 수급이 강하게 형성되었던 부분들을 참고하신다면은 75,000원 선 부근에서 지지 패턴이 나오는지 확인을 하면서 비중을 조금씩 다시 모아가는 전략 상당히 유효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건설기계 업황의 주도주 역할을 하다 보니까 동사의 주가 동향을 면밀하게 살펴보시면서 전반적인 섹터 플로우를 추적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건설기계 대장주의 흐름을 계속해서 체크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계속해서 만나볼 두 번째 종목은요. 바로 DY파워입니다. DY파워는 건설기계 핵심 부품 기업이죠. 앞서 만나본 HD현대건설기계와 같은 완성품 업체들과 동반 성장할 수밖에 없는 기업이 아닐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DI 파워는 유압 실린더 등의 이제 유압, 기계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죠. 주요 거래처로는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와 히타치 등이 있습니다. 동사가 주력하고 있는 중국 시장이 최근 흐름이 좋지는 않았는데 북미 인프라 투자와 신흥국 광산 개발 확대에 따라서 수혜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 우상향을 바라보는 구간에서 재건 관련된 소식이 나올 때 동반해서 상승했던 패턴이 나왔고요. DI 파워도 동반 하락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이번 조정세가 15,000원 그리고 15,500원 구간을 이탈하는지 조심스럽게 체크를 해보시면서 공략 포인트를 잡아가실 수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만나볼 건설 기계주는 진성TEC입니다. 진성TEC인데요. 지난 방송에서 우크라 재건 관련해서 주목할 종목으로 언급해 주시기도 했죠. 오늘의 하락이 매수 기회가 될지 추가 전략을 다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진성TEC는 건설기계 업황에서도 주가 상승 탄력이 가장 강하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에도 반등 이후에 눌림목 구간을 공략을 하신다면 추가적인 모멘텀을 체크해 보실 수 있다라고 한번 언급을 드렸었는데 그 이유가 전 세계 1위 건설 중장비 기업이죠. 이제 미국의 캐터필러의 굴삭기 하부 주행체 부품을 가장 많이 납품하는 업체에다가 그리고 우크라 재건 사업에 가장 크게 개입할 것이라는 그런 점이 부각이 되면서 반등세가 추가적으로 강하게 나왔던 부분이었습니다. 지난번과 동일한 관점으로 눌림목은 이제 14,000, 14,500원 부분의 공략 관점이 상당히 양호하겠지만 만약에 2차 전지 수급이 지속적으로 쏠리는 현상이 반복된다면은 13,500원 부근까지 주가 눌림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8월에 재건 관련 이슈가 계속 나올 것이니 그 구간에서는 좀 전진적으로 비중을 모아가시는 전략 상당히 유효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주요 건설기계주들 살펴봤는데요. 사실 요즘 일부 종목 중심으로 상승이 이어지면서 다수의 섹터는 약세를 나타내고 있어서 그런지 접근 전략을 세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기계주 성공 투자를 위한 핵심 포인트가 있다면 전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2차 전지 관련된 그 수급이 중심되는 그런 현상들 때문에 타 섹터에 대한 수급 소외 현상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눌림목 구간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체크를 해보시면서 점진적으로 비중을 모아가는 방법이 가장 좋겠다라고 보고 있고 또 이제 앞서 강조드렸던 8월 말에 원팀 코리아에 대한 재건 사업 협력단을 파견한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매달 이렇게 주요 이슈가 있을 때마다 주가에 대한 모멘텀을 확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눌림목을 확인해 보셔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드릴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주식에 대한 다양한 정보는 카카오톡 채널에서 백발백중 수요일을 검색하신 후에 친구 추가하면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내일장에서 절대로 놓치면 안 될 핵심주 스포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